이봉의 독서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여행의 이봉입니다. 책은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한 권의 책이 미래를 결정하고, 책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꿈을 키웁니다. 독서는 생각을 기르고 안목을 넓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와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책 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든 지혜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김세직저 어웨이킹이란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렇게 쉽사리 떠날 줄 몰랐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보내긴 싫었는데 그 사람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렇게 쉽사리 떠날 줄 몰랐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보내긴 싫었는데 그 사람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인가? 자문해 봅시다. 급속히 발달하는 AI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만큼 나는 창의력이 있는가? 필자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답은 한마디로
창의력입니다. 한국 경제는 5년 1% 하락 법칙에 따라 장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결국 0%대 제로 성장의 빙하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위기적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창의력 부재에 있다고 판단했기에 창의력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 추락해온 것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선진국 특허 보호기간인 20년 정도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선진국과 20년 이상 기술 격차가 있어 특허가 만료된 기술을 마음껏 베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그 격차가 20년 미만이 되자 더 이상 베낄 것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이외에 성장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창의력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AI의 발달로 인해 기존 지식을 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주입한 대졸 수준의 모방형 지식노동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챗 GPT와 같은 가공할 AI의 등장으로 누구나 머지않아 장래의 AI에 의해 대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AI와 경쟁하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기계와 경쟁에 이긴 인간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자동차보다 빠른 인간은 없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의 양으로 AI를 이길 인간이 없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활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AI를 활용할 수 있나요? 답은 AI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I는 입력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만이 AI를 활용해서 더욱 창의적인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할 최고의 자산은 더 이상 기계와 같은 자본도 인간의 지식 노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인 창의력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하의 봄비입니다.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오늘이 시다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서로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비가되어 가슴 적시네. 창의력이 최고의 자산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당신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식, 코인, 모방형 지식, 정작 창의력에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창의력에 투자합시다. AI 시대의 창의력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수익률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더해서 창의력은 주식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도 없는 자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도해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날 위험이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투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손해 볼 일도 없는 투자가 바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일, 창의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제 누구나 점점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이생망,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전입니다. 치열하게 모방형 지식을 공부해서 스펙을 쌓은 2030들이 일하기를 포기하고 집에 머문다는 뉴스가 흔합니다. AI 시대에도 사람께 해줄 능력인 창의력에 투자해야 합니다. 창의력을 키워야 합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자신의 창의력을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안타깝게 그동안 한 번도 창의력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초, 중, 고, 대학 어디에서도 이 중요한 창의력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하게 깨달았다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새로움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직장과 사회로부터 받고 있지만은 막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방법이 없어 초조한 사람도 많습니다. 창의력에 투자합시다. 이제는 유형의 투자 자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창의력에 투자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어릴 땐 철부지로 자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20년간 학생들과 직장인을 가르쳐 본 경험으로는 누구나 무한으로 상상하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일,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우리 스스로가 무한으로 생각하고 상상할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무한 상상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무한 상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창의력에 대한 나 자신의 오해와 편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다음에 각 질문을 보고 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창의력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력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타고난 것이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창의력은 어릴 때부터 타고나는 유전자처럼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누구나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몇 개월만 해도 창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직접 가르친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변화를 수없이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열린 질문, 창조적인 수업의 효과는 내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화폐 금융론 수업은 독특합니다.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를 과대로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답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제는 이를테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정부가 갑자기 은행 대출을 금지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은행과 봉익힘산달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바나나를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런 열린 질문을 던지고 마음껏 상상해서 창의적으로 답하라고 합니다. 열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창의력을 키우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으니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창의적인 답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5MHz로 방송되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를 잠시 쉬었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 않을 것을 이제 와서
않겠어요. 이 세상의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열린 문제입니다. 정답이 이미 정해진 닫힌 문제는 정답을 이미 누군가가 찾아놓았기에 그 답을 내가 찾는다 해도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열린 문제는 내가 처음으로 나만의 창의적인 답을 찾아내면 그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닫힌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 열린 문제 푸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초중고에서 정답이 이미 정해진 닫힌 문제만 풀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고등학교 때 7만 개나 되는 닫힌 문제를 풀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일주일 과제로 부과되는 열린 문제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감을 못 잡겠다고 합니다. 정답 맞히기에 익숙해진 어떤 학생은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지만은 교수가 생각하는 나름의 정답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교수가 생각하는 정답을 쓰고자 합니다. 열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래서 강의 1, 2주 차에는 평범하고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강의 중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흥미롭고 동착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느는 것입니다. 열린 질문을 던지는 수업은 다른 말로 창조형 수업입니다. 기업 강의에도 이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했고 강의에 참여한 직장인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강의가 거듭될수록 열린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방식이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창조형 수업은 기본적으로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를 수업 중에 던지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독특한 생각을 통해 내재된 창의력을 성장시키게 되는 수순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창의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 아래서 꺼내볼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생각하는 방법만 터득하면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내재된 창의력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 아닌 창의력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입니다. 생각하는 힘은 타고난 성장이 아니라 쓸수록 자라는 근력이기 때문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지연의 바람아 멈춰다오입니다. 해가 뜨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행여한 맘
창의력은 천재들의 전유물일까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창의력은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천재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오해가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무한한 창의력을 끄집어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친 전문 지식을 충분히 공부한 사람만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어른은 상상하지 못한 번뜩이는 생각을 불쑥 입에서 꺼냅니다. 실제로 평범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 사례는 많습니다. 고속도로 입출구에 색깔 유선소를 만든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는 윤선덕 설계차장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분기점 위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윤 차장은 상부로부터 초등학생도 분기점을 알아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던 어느 날 그는 8세 딸과 4세 아들이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도로에 색을 입히면 되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아이디어는 도로교통법상 실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도로에는 흰색, 황색, 적색, 청색 외에는 추가로 색을 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윤 차장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할 경찰서를 설득했습니다. 색깔 유도선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안산 분기점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목적지에 타야 할 도로를 분홍색과 연두색으로 나누어 표시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간 25건 발생하던 교통사고가 3건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2014년 한국도로공사의 정식 인정을 받았고 2021년에는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을 85% 줄이고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운전자가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아이디어는 아인슈타인이나 같은 천재가 떠올린 게 아닙니다. 도로에 대한 박사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만 알 수 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처럼 평범한 누군가가 창의력을 발휘한 산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록의 애심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떠나갈 당신이여 이제는 영영 가는 아쉬운 당신이여 바람이 부는 언덕 외로운 이 언덕에 나만 홀로 남기고 어딜 가나 내 사랑아 헤어진 사랑이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다. 마치 진실인 듯 사람들을 크게 오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하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혹은 이미 세상에 창의적인 것은 차고 넘치므로 이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말들,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변하고 무수히 많은 부분이 진보할 것인데 이런 변화의 원천에는 반드시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모방한다는 것과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창조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모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창의력을 갖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따라 하기만 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작품을 최초로 만든 예술가도 모방으로 그 작품을 창조했을까요? 아닙니다. 무언가를 모방하기 전에 창의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창의력이 있으면 기존의 것을 따라해도 무언가 새로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력 없이 모방만 해서는 새로운 것이 나오기 힘듭니다. 한국 학생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암기 중심의 모방형 교육을 받습니다. 치열한 입시를 통과한 후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레퍼런스부터 조사하고 모으는 것이 이제 관행이 되었습니다. 과거 모방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시대는 성공한 누군가의 사례를 무조건 따라해 실제로 성공을 이룬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 입장에서 해석할 때 바로 이런 모방형 교육과 한국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이 결국 지속적으로 추락해온 한국의 경제 성장기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한국이 제로 성장의 위기에 처한 이유도 모방을 창조의 어머니라고 생각해 모방만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기술이나 제도를 모방하여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가 줄고 AI가 등장한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방이 아니라 창조를 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따라하기만 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 연습을 하고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하듯 창의력을 키우려면 창의력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과 투자 없이 외우고 모방만 하다가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부터 마음속에서 지웁시다. 여기서 최은옥의 너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엽 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웃음 지어 밤을 태워버린 숱한 나날들 오늘도 추억 속에 맹돌같이 차버린 창백한 나의 너 불려가고 빗소리에 몰리던 잃어버린 너의 목소리
부서지는 머릿결을 은빛처럼 날리우고 되돌아서 너의 옛 모습 계절이 오면 너의 생각 오늘도 그날처럼 떨리는 잎새 하나 아련한 비릿소리 숲을 덮어도 꿈속에 밀려오는 가버린 너의 모습 잊혀진 너의 목소리 잊혀진 너의 목소리 잊혀진 너의 목소리 잊혀진 너의 목소리 비현실적인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논리적인 가능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논리적인 경우를 상상해내는 능력을 나는 논리적 상상력 혹은 합리적인 상상력이라고 부릅니다. 논리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아무리 비현실적인 것도 합리적인 가능성을 지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피니티 풀이 있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는 인공 간척지까지 만들어 지은 건물이라 그 외관부터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건물 3개동의 최상위층에 거대한 인피니티 풀을 얹어놓은 모습은 가히 비현실적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모세 사프디가 건축가인데 그는 자신이 설계한 이 건물이 실제로 구현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6만 톤에 달하는 스카이파크를 기둥호 역할을 하는 건물 위에 올리는 형태라 공사 난이도 자체가 악명 높아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도전했으나 결국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해 포기하거나 명확한 공사 기간을 제시하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의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건물을 완공했고 한국의 한미글로벌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쉽게 실현하기 어려운 남다른 생각의 건물을 상상하고 이를 현실화할 논리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디자인이 결국 실현되면서 모세 샤프디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를 건축한 세계적인 건축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르트의 그림 빛의 제국도 비현실의 현실화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 그림은 비현실의 현실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이 그림에는 낮과 밤이 공존합니다. 새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밝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집 한 채가 있는데 집 주변은 밤입니다. 주변이 어둑한 가운데 가로등에 쏴오는 빛이 선명합니다.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낮과 밤이 공존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마그리트는 비현실을 그림을 통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이 그림은 2022년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약 7,98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지금껏 유럽에서 팔린 그림 중 2번째로 비싼 가격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의 그림에 열광하는 걸까요?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상황을 화폭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발하고 창의적인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심오하여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마그리트의 비현실적인 이 그림은 우리가 창의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그의 명화 빛의 제국은 마그리트가 낮과 밤의 공존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선의 오해입니다.
그런 게 아닌데 웬일로 말을 못했지. 두 눈에 맺혀진 눈물도 보았지. 돌아서 갈 때도 그 말은 참아 못했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니. 어떻게 해야 내 진실을 알 수 있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도 마음뿐이지. 바보처럼 돌아서서 혼자서 울었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니. 어떻게 해야 내 진실을 알 수 있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도 마음뿐이지. 바보처럼 돌아서서 혼자서 울었지.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남겼습니다. 철학자들의 명언이 있는데 이런 말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는 어느 날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결국 맥나마라는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돈을 가지고 식당에 올 때까지 아무것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후에도 갑자기 이런 난감한 상황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골똘히 고민했습니다. 현금 없이 식당에서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맥나마라는 동료였던 변호사 넬프 슈나이더에게 이런 자신의 상상을 알렸고 그와 함께 생각을 거듭한 끝에 현실로 만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 보증해 줄 수 있다면 현금 없이도 그를 전혀 모르는 식당 주인이 그의 신용을 믿고 음식을 기꺼이 내줄 것이라는 논리적인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1952년 2월 맥나마라는 종이카드를 만들어 카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실 최초로 발급된 이 신용카드는 외상을 위한 신용보증세에 가까웠습니다. 맥나마라가 그가 직접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지인, 친구, 가족, 공동사업자 등 200여 명의 사람에게만 카드를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맥나마라가 만든 최초의 신용카드는 바로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4,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다이너스 클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5MHz로 방송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박상규의 조약들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이 한잎 두잎 바람에 떨어지고 자기를 기러기는 슬피 울며 어디 가나 이슬이 눈물처럼 꽃잎에 맺혀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가는구나.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물들고 가을날의 사랑이 눈물에 어리네. 내 마음은 조약도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물들고 가을날의 사랑이 눈물에 어리네. 내 마음은 조약도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어제의 내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력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조경수의 돌려줄 수 없는 아이를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왜 이렇게 생각나는가
와!